다음은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세월호 참사 추모일입니다. 여전히 아픔을 안고 사시는 유가족께 다시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이후엔 더 이상 사회적 참사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과 다짐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정권은 언제나 처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탄생 직후부터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았던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 임기가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첫 대정부 질문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대정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야만적인 정부가 민주공화국에 들어서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작년 12월 3일 선포되었지만 윤석열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는 당선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고 특히 노동자는 윤석열 파쇼 정권의 첫 재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비상계엄은 2022년 11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그날 윤석열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내에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 이 명령입니다. 당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절박했지만 단순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와 도로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 적용해달라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윤석열은 사실상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자유를 빼앗는 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명령은 18년 동안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그런 명령 조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발효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자에 대한 비상계엄은 건설 노동자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노동자들 조폭에 빗대며 건폭이라 지칭하는 초유의 언어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역대 어느 군사 정권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악한 언어폭행 이후에 대대적인 탄압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어느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크레인 노동자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학교에서 니네 아버지 조폭이냐고 이렇게 조롱한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증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테지만 그 가슴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노사법치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건설 노동자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50명을 체포하면 1계급 특진을 시킨다고 내걸었고 건설 노조에 대한 표적 수사를 감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무려 5,000명이 검거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이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1일 노동절 아침에 양회들 열사가 분신으로 목숨을 불사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30일에는
포스코 하천 노동자들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해서 항의하는 김만자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머리를 짓이기고 두 손과 무릎으로 목을 내리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탑 안에 고공농성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 흘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끼는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퇴행시켰듯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은 대한민국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삶을 4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쌍용 자동차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테러 진압부대를 투입시켜서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벌어졌듯이 윤석열도 노동자를 폭력으로 질밟았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경제적 민주주의,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그 힘으로 다시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하는 그런 악독한 정권의 행로를 이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실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바퀴로 작동합니다. 두 바퀴를 더욱 튼튼히 해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이 양바퀴를 우리가 더욱 튼튼히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노동부 차관입니다. PT 자료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혹시 이 사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년간 세종호텔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숙박하기 어려워졌던 코로나 시절에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이 철탑에 올라간 것이죠. 네. 이때 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 교섭을 많이 추선하고 노사 간의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의 결과가 이대로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재로 불타버린 구미 한국옵티카 하이테크 공장 옥상입니다. 여기서는 고공농성 465일째 진행 중이고요. 박정희, 박현숙 노동자가 우리 제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는데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 이토덴토가 화재를 핑계로 공장을 옮겼는데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신규 노동자를 따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일의 효율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에서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행태를 자행한 것입니다. 근로감독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저희도 근로감독도 했고 굉장히 많은 교섭 추선을 했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은 옵티컬 하이테크가 이제 불 나가지고 화재로 이제 거의 지금 7분이 남으셔가지고. 형식적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법을 모색하기에 더 나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측 입장만 대변하면서 상생을 얘기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정부도 법적인 근거 내에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근거에서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생협약 아니면은 노사협력이 우선된다 하면서 뒤로 빼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실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박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 6월 거제 옥포 조선사에서 스스로 철창에 갇혔던 사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 비서관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크게 일었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나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변경된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3년 후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바로 왼편에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465억 손배폭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임금은 삭감된 상태에서 복구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그때 어려운 시절에서는 고통 전담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예전에 제대로 된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해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빤한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걸 지켜봤을 때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노동자들은 단순했습니다. 2022년도에서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유치한 동지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함께 좀 살자. 조선업이 어려워졌다가 2016년에 어려워졌다가 지금 다시 조선업이 호황이 되니까 하나오션의 그 주주인 김성현 회장과 그 세 자녀들은 대단한 수십억의 수백억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고 있고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600%였던 상여금을 50%로 줄였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해달라고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것을 노사협의로 그냥 떠넘기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차관님이 얘기하는 노사 상생이고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얘기했던 약자 보호 노동 정책입니까? 그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이 뭔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통을 전담했으면은 좀 나아지면은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는데 쥐꼬리만한 급여 가지고 이제 좀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있게 하청 노동자들 이 어려운 이중 노동구조 해결하고 하청 노동자들 원청하고 교섭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우받게 해달라. 이 상식적인 요구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 노동구조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변명할 게 아니라. 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하나오션 노동자들과 단체 교섭에 응하도록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노력하시겠습니까? 현장에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적인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청노조의 이제 교섭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근로조건 관련해서 50%와 300% 차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으로 나오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지도하기 자, 그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제대로 교섭하자. 그래가지고 노조법 2, 3조 개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함 풀어주자고 당연한 법적 조치하자고 하는데 그걸 막은 게 지금 본인과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변명을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 발언했다가 후보 시절에 후퇴하고 다시 69시간제 도입하려다가 여론 반발로 물러섰다가 이번에 다시 꼼수를 통해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획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점을 누가 찍은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대선 출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령으로 이것을 열어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다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주 69시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4시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관리 단위 유연화를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연장 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53조 사항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이라는 법적 근거 하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5가지의 특별연장 근로 개선 지침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3조 3항 알고 계시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근로법의 헌법의 법정 근로를 법에서 제대로 하게 돼 있지,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꼼수로 이렇게 또 시행령, 시행지침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헌법상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게 32조에 나와 사망에 나와 있고, 관련해가 저희가 근로기준법 53조 사항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개선했다는 겁니다. 전문만의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의해서 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게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걸 왜 정부에서 판단하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 지침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그게 헌법상의 노동권, 근로권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조건을 이렇게 연장 근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도 동의하셨다는 이야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연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3개월 하던 거를 저희 6개월로 연장했던 겁니다. 특별법으로 저희가 여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시행지침으로 이렇게 만드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걸 시행령제 조치로 기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다시 한번 이 노동법, 이 문제에서 그렇게 비켜나간 거 아닙니까? 비껴나간 거 아니고요. 왜 아닙니까, 이게? 저희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느냐, 이 질책입니다. 왜 그것을 고용노동부가 무슨 정리해고부 연장근로부도 아닌 고용노동부가 왜 노동자들과 그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기해가지고 해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집회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제 6월 4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래 일터에서 하루하루가 계엄 상황이었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정부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두를 위한 노동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들도 보호되고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이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우고 윤석열의 파면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이 없는 나라, 구구 내란 세력이 주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노동법이 배제한 그동안 수많은 우리의 하청 노동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그리고 그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게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22대 국회에서 우리 공동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
새로운 노동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와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의원 잘했습니다.